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 262쪽이죠. 3절 정비사업 절차입니다. 정비사업 절차요. 먼저 1번 도시공객사업 절차, 공익사업 절차요. 표의 첫째 줄여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 표의 제일 아랫줄여 정비사업 정비계획으로 위치,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설계도 사업 시행계획서 인가, 그다음에 권리 변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계획 3개를 세우게 됩니다. 굵은 2번 정비사업 절차요. 그거에 대한 그 세부적인 과정들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 굵은 2번 내용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게 되죠. 땅 삐뚤삐뚤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계획, 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 결정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비구역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다음에 앞에 있었던 그 여러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쓰죠.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요. 신장로 내고 그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땅을 자르고 몇 평짜리 몇 채 짓겠다.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여기서는 실시계획, 여기서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죠.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또 말장난, 사업시행인가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몇 평짜리 몇 채가 결정됐죠. 그러면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종전 토지건축물, 새 토지건축물 A에게 이쪽 5번 땅을 주겠다. 여기가 지금 아파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B에게는 101동 307호를 주겠다. 세 번째 환권 계획을 세웁니다. 환권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죠. 역시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죠. 사업은 전부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이사이에 이러저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정비사업은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고요. 또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죠. 자, 근데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엉망, 건물엉망 인구 중에서도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몇 군데 어린 곳을 해야 된다. 또 그래서 거기도 또 한 반응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앞으로 10년 동안 골고루 이리저리 나눠서 가자라고 하는 10년짜리 시간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손대야 될 곳을 뭐라고 하고요?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되는데요. 재건축은 시설이 양호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자.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해서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철거하는 건 낭비죠.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위치가 결정됐죠. 땅이 결정됐고요.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죠. 노란 동그라미에서 합니다. 사람이 결정됐죠. 여기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 사람들로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 그런데 바로 조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땅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 생각 다르죠. 큰 땅, 작은 땅 생각 다르죠. 상가 건물, 상가 주택 생각 다르죠.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모으는 창구로 뭘 만들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조합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두 문제이죠. 조합을 비롯한 여러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냅니다.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뭘 받고요? 분양 신청을 받죠. 분양 신청을 받아서 누구한테 어디 준다 정하는 게 환권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찍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부터요? 장유, 유서요? 아니죠. 배 나온 사람부터요? 아니죠. 자본주의입니다. 깔끔하죠. 냉정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요.
그러니까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먼저 찍어가는 겁니다. 사업부의 조치가 있고요. 사업은 대부분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겠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여기 지금 A한테 5번 땅, B한테 300주로 주기로 했죠.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 넘겨주면 끝나게 됩니다. 기타 권리도 같이 넘어가게 되죠. 한 건이니까요.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넘겨주면 사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뭐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아니고요. 주계획 세 가지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이제 263쪽에 2장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정한다. 앞과 뒤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1절 국가의 정책과제, 2절 정비기본계획, 3절 재건축 안전재단, 4절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5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6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7절 정비사업 조합, 8절 주민대표회의와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본 이론에서 보셨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도록 하죠. 264쪽이요. 1절 국가의 정책과제, 재개발 재건축 그 하나의 덩어리이잖아요. 고만한 단지입니다. 지방 차원의 소규모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큰 방침을 정한다. 굵은 1번 국토부 장관은 10년짜리 방침 정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 굵은 2번 그 중에서도 노불량 주거지 개선에 대해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 제2절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굵은 1번 10년짜리 시간표라고요. 동그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다음 쪽 보시면 8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9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한다. 10번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였죠. 어느 A시에서요, 시설엉망, 건물엉망이 150군데는 된다고요. 150군데는 된다. 먼저 시설엉망, 건물엉망이 엄청 많겠죠. 그 중에서도 골라서 150곳을 정했다고요. 그럼 150곳을 한 번에 진행할 수는 없죠. 앞으로 10년 동안 골고루 나눠서 가자.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0군데니까 40개 가자. 그 다음에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0개 가자. 그 다음에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개 가자라고 해서 크게 흐름들을 정하고요. 그러면 40개 가자. 40개도 다 서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여기를 세모세모시라고 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2011년, 12년, 13년 해서요. A 재건축 2011년에 출발시켜라. B 재개발 2012년에 출발시켜라. C 도시환경 2013년에 출발시켜라. 등등등 정해서요. 2011년에 10개 가자. 2012년에 15개 가자. 2013년에 15개 가자. 이렇게 해야 그 150개를 10년 동안 골고루 나눠서 가자는 그런 흐름이라고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150개 각각마다 몇 년도에 출발이 되는지 여기는 사업을 할 대상 지역 그러니까 시설엉망, 건물엉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출발한다. 철거 앞으로 철거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게 정비계획, 정비구역이죠. 그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요. 이 시간표요. 거기에 있는 8번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이 150개가 된다. 거기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가자. 9번의 단계별 추진계획. 그 중에서도 각각마다 2011년, 12년, 13년에 각각 출발시킨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10년짜리 시간표를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 계속 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10번. 그러면 이제 각각 다 어느 큰 덩어리마다, 큰 지역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큰 방향. 그런 것이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죠. 콘크리트가 초점이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로 올릴 건지, 즉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에 대한 그런 가닥도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고요. 266쪽에 굵은 2번 표로 보겠습니다. 표에서요. 4줄짜리 표죠. 첫째 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지가 둘째 줄 공람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고시하면 됩니다. 셋째 줄여 소규모 시장은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데 역시 일선 절차요. 그러니까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시장이 거치고 올리면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됐습니다. 뭐 절차는 그걸로 거의 다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그러니까 다섯째 줄 점이요.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는 시장은 기업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니은번 그러지 않으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아래 점 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군에는 10년을 내다보는 시간표를 세울 일이 없죠. 저 아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제일 아래 두 줄. 그러니까 누구라도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국가도 알고 있어야 되죠. 10년짜리 시간표 동그라미 6번이요.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합니다. 행정계획은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검토하는 것은 5년마다 검토한다. 그러면 그 절차요. 여기에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하기로 됐습니다. 그 중에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처음 공개된 때가 요때이죠. 이때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잡아야 되죠. 굵은 3번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제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 시군구도 그 윗사람도 기본계획 공람 중 가장 최초 공개 시점부터 투기꾼들 토지 건축물이니까요. 토지 소유자 쪽수 증가, 토지의 분할, 건축물 소유자 쪽수 증가, 건축물의 건축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위 행위 제한은 3년 이내로 한다. 필요한 경우 1회 하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 표요. 그 공법에 행위 제한, 허가 제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건축법이 있죠. 뭐 그 표가 네 줄짜리 표라고 하면 둘째 줄, 셋째 줄은 관청이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기간형, 뭐 제일 아랫줄이죠.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3년 플러스 2년이죠. 국토계획법이 아니고요. 국토계획법입니다.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이고요.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이죠. 4번 정비기본계획 세우는 곳들은 그 정비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이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쓸 돈요. 특수 목적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3절 재건축 안전진단 있는데 최근에는 안전진단 가지고 시험 나온 적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 재건축 때문에 막 경제가 흔들거리고 들썩거리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참 투기판일 때는 문제가 되고 시험이 꾸준히 나왔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초점은 아니니까 큰 흐름을 잡도록 하시죠. 268쪽에 그 절차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재건축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시자고요. 재건축은 아까 보셨듯이 시설은 양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문제라는 거죠.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단지가 아닌 곳은 거기는 그냥 개별 집들이니까 장부 보고 건축물 대장 보고 연수로 따지면 되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그건 아파트가 있는데 내부의 벽에 금이 갔는지 기둥에 금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 장비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진단이죠.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1번, 6번은 때가 됐으면요.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10년짜리 시간표에서 정해져 있으면 재건축 계획 세우려면 안전진단 해야죠. 동그라미 6번은 10년 지나도록 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러면 여기는 한참 절차가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다. 왼쪽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철거해 주세요는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안전진단 해주세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관청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때는 10분의 1 이상 동의만 받으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서류가 5년도 안 된 아파트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죠. 요청을 반려할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 걱정스러우면 가서 보면 되죠. 현지 조사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는 뭐 괜찮네 그냥 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불실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안전진단 해봐야 되겠네 문제가 심각하네 실시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거죠. 안전진단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한 행정계획 기초조사 비용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행정청에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청한 사람들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군수가 엑스레이 장비 들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안전진단에서 보고서를 내겠죠. 시장군수는 보고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검토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 보고서와 도시군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냥 여기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몇 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쪽 전문기관에게 결정을 다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하니마니 결정까지를 하는 겁니다. 불허결정, 시행결정, 여기 밑에서 둘째 줄까지를 다 누가 하는 거고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최종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윗사람이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되면 국토부 장관도 그 서류 보자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이면 다 됐어요. 짚을 내용은 한두 가지밖에 더 없습니다. 다음 쪽이요. 앞에서 이미 짚은 거죠. 그러니까 270쪽에 굵은 2번, 2-2번 안전진단 비용,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단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동 소유자가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굵은 3번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굵은 4번에 동그라미 3번 안전진단은 뭐 이런 거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작은 1번 구조안전성 평가와 2번 주거환경 중심평가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시장군수가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272쪽이요. 4절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2번 정비구역 3번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5번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비구역은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왜 정비사업을 한다고요? 시설억망 건물억망 에서 사업하죠. 그래서 여기다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또 어떤 건축물을 넣을 건지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5번 괄호요. 정비계획에서 10,000제곱미터인 주거지역 용적률을 300%로 결정하면 연면적 30,000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까지는 정비계획에서 정해지는 거고요. 이에 따라 두 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에서 100제곱미터짜리로 300채를 지을 건지 300제곱미터짜리 100채를 지을 건지 몇 평짜리 몇 채를 지을 건지는 설계도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에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찌고 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하거나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한다. 7A 가나다라 등이 있는데요. 뭐 기업형 임대주택 그것은 이제 다른 법 지금 7A에 써져 있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로 있으니까 우리 그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 시험에 들어오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기업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자고요. 지문에 그냥 흘러가는 걸로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그러니까 집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죠. 그런데 네덜란드는요.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집의 80%가 공공임대예요. 계약기간이 기본이 30년,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그 세예요.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무슨 집을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 한다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 어쩌다 한 번씩 제주도 한 번씩은 가시잖아요. 제주도 어쩌다 한 번 가는데 가서 공항 가서 귀찮은 거니까 그냥 제주도 어쩌다 한 번은 가니까 비행기 하나씩 사두면 편하시겠네요. 그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듯이 네덜란드에서요. 집 하나 사두면 이것도 무슨 차를 2대 사는 집도 있듯이 집도 하나 사고 텔레비 옛날 무슨 오디오도 하나 사고 그러듯이 집을 무슨 수집품으로 사면 모를까 집을 살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집은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분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그러니까 임대에도 민간 임대와 공공 임대가 있는데 여기는 네덜란드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우리나라는 공공 임대 비중이 아주 작죠. 뭐 전체 집의 4%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덜란드는 80%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공 임대 하기에는 국가에서 돈을 쓸 곳이 또 다른 곳이 워낙 많네요. 그래서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집 분양을 하려도 집을 살 사람이 없잖아요. 뭐 30대, 20대, 30대에서 집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돈 있는 금수저들은 집을 몇 채를 받아서 임대 수입 받기가 그거 쓰기 바쁜 거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흙수저들은 집을 살 엄두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그 중에서도 공공 임대는 안 하고 민간 임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간 임대로 대규모 하자는 게 기업형 임대주택이고 정책적으로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가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임대주택인데 민간이 하는데 대규모로 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또 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 두고 또 영어 이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뉴스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아니 뉴스를 김태희 씨가 진행을 한다고? 우와 그 뉴스 봐야 되겠네. 이제 손석희 씨 큰일 났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뉴스테이래요. 그러니까 김태희 씨가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테이라고 해서요. 8년 기본 임대기간이고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의 제한폭이 있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요. 개인 땅 다 수용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계획 3년 플러스 2년 5년 걸리는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그러니까 관청보고요. 기본계획 바꿔주세요. 90일 안에 예! 갖다 바꿔줍니다.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이나 길거리 광고판에서는 뉴스테이로 이제 가끔 보시게 되고 아무튼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여러 법에 같이 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여기에서도 뭐 뉴스테이, 그러니까 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다음 쪽 273쪽에 그러니까 그 관련 조문에 그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 제한, 즉 정비구역 지정 제한이죠. 아까 6가지 사업 중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요. 재건축은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안전진단 해주세요. 요청. 재건축이 아닌 사업은 우리 동네 정비사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 정비계획 세워주세요. 위반 제한 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뭐 이러저러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274쪽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그 표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위반 제한, 지정 제한 할 수가 있죠. 밑에서 두째 줄이요. 국토계획법 기지개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온 거고요. 밑에서 두째 줄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해야 된다. 개발법 1월 플러스 1월 안에 대답한다. 도시정비법 60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5쪽이요. 3번 정비계획 수립결정 절차가 있죠. 거기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한다. 싹 걷어낸다. 뭐 이미 콘크리트 있는 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땅이 이제 어느 성격이 바뀌게 되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게 된다고요. 먼저 법은 뭐 이것저것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니까 그 아래 사람 누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시장 중에 50만 이상,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주민과 만나는 일선 절차는 다 누가 진행을 하고요. 일선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 거쳐서 결정하면 끝이고요. 심의 거쳐 결정하면 끝입니다. 표의 두째 줄이죠. 3-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군수청장은 그러니까 노불량군 충북 일지발언 등 대통령이 의지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주민에게 서면 통보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일선 절차를 다 끝내서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대도시장은 지가 직접 결정하고요. 특특은 당연히 지가 결정하는 거죠. 됐습니다. 절차는 그걸로 됐고요. 다음 쪽 와서요. 3-2번에 동그라미 1번 시댁이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됐습니다. 그걸로 3번이나 나오고요. 다음에 3-3번 기타 사항이 있고요.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는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과 도시 경관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구역을 두리산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했고요. 시댁이 정한 거죠. 뭐 그 정하는 것을 109, 209 끊어서 사업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 구수가 쪼갤 수 있는데 A라는 정비구역, B라는 정비구역, C라는 정비구역 서로 목적이 다르죠. 그걸 하나로 합친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특별한 문제이죠. 시장 구수가 합칠 수는 없고 합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요. 정비구역 등 해제가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사업에 착수해서 철거했는데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는 수밖에 없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뭐 예전에는 정비사업만 하면 큰 돈을 번다네 이랬지만 요즘은 그러니까 그 뭐 일반 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서 아주 특별한 동네가 아니면 건설회사는 큰 돈을 벌어가겠지만 토지등 소유자한테는 아이고 이건 뭐가 돈만 나가지 고생이라고요. 그래서 정비사업 안 하겠다. 그래서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 그래서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안아받아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고쳐서 쓰자라고 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때에는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지 말자고요. 정비사업을 하지 말자. 그러려면 뭘 없애고요? 정비계획을 없애야죠. 즉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없애거나 하는 식으로 정비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숫자들을 다 외우실 건 아니고요. 한번 듣고 넘기시자고요. 그 표로 보시죠. 예정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 정비계획이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추진인의 승인 신청 들어오라고요. 추진회가 나왔으면 추진부터 2년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오라고요. 근데 여기가 2년, 여기도 또 2년인데 추진회가 없는 경우에는 4년 할 필요 없이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오라고요. 조합이 세워졌으면 그러니까 설계도 세 글자 3년 안에 설계도 인가 신청 들어오라고요.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요. 그때는 조합이 아닌 거죠. 그러면 팥죽 할머니 5글자 팥죽 할머니 5년 안에 설계도 인가 신청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요. 3년, 2년 합치면서 3년 또 아니면 설계도 3년 지금 3년에 여기만 2년이 되는 거죠. 팥죽 할머니 5글자입니다. 5년이 있죠. 됐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 읽는 거 생략하도록 하시죠. 다음에요. 다음 쪽 보시죠. 279쪽 와서요. 4-3번 정비구역 등 해제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요.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지정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환원된 것으로 본다 맞고. 동그라미 2번. 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하지 말자고 해제해놓고 또 무슨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한다고요? 그건 뭐냐면 그 넷째 줄 괄호예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이죠. 두 번째 괄호예요. 기반시설 상태도 건축물 상태도 좋지 않아 정비사업 하려고 했으나 정비사업을 포기하였다. 즉 토지 등 소유자들이 좋지 않은 건축물 감수하고 살겠다고 했으니까 관청에서 기반시설 지원이라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5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이 됩니다.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칠판이요. 그래서 여기는 두 축에서 동시에 가는 겁니다. 첫 번째요. 토지건축물이죠. 그래서 어디다 정비사업을 대상이 된다네 가장 초장 시점이에요. 정비기본계획 공고 때 세상에 처음 공개된 때부터 건축물 건축 토지의 분할 투기꾼 설치는 걸 막아야 되고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이때 그냥 마감 쳤다고요. 뭘 마감 쳤어요? 보시죠. 땅의 범위, 사람의 범위가 결정됐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재개발,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있다고 치죠. 사람이 정해졌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대상이죠. 여기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마감 쳤다고요. 마감 쳤으면 이걸로 끝인 거죠. 그 뒤에 와서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겁니다. 여기 이 날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런 거죠. 됐습니다. 그 날짜 뒤에 봤자 소용없다는 건데 내용은 간단한데 문장을 복잡하게 쓰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 사업을 할 대상 지역, 땅도 정해졌죠.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도 정해졌죠. 정비 구역 정해진 이후에, 즉 마감 쳤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일이라고 부르고 기준일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 증가시키더라도 이를 투기행위로 보아 부장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기준일, 마감일이라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마감 쳤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정비사업위원회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마감 쳤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마감 쳤는데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감 친 날에 있던 사람으로 마감 쳤다. 문 닫았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이러저러한 투기 행위들이요. 쪽수 증가인 거죠. 1번 한 필지 토지를 수개 필지로 분할. 그러니까 2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주인 한 명이죠. 다세주택으로 전환. 3번 토지 따로 주택 등 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 4번 토지 등 소유자 증가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에 앞서서 정비기본계획이 있으니까 투기 잡자는 게 두 축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래 표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죠. 기본계획 때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고 이 날짜가 마감 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개발법은 그러니까 그 개발법은 필요하면 판단해서 여기를 개발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칸에 있는 왼쪽 칸이요.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요게 없으니까 요것의 첫 날짜 최초 공개 시점에다가 기준일을 지나고 그때를 마감 날짜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날짜에 있었던 사람만 새 아파트 신청할 수 있고 새 땅 신청할 수 있고 그 날짜 뒤에 두는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281조요. 그러니까 굵은 1번, 6번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고시의 효과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굵은 5번으로 따로 빼놨었고요. 그러니까 다음 내용 보도록 하시죠. 다음 내용이요. 그러니까 6-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한다. 돈 줘서 내보내는 거죠. 뭐 당연히 마감 쳤으니까요. 6-2번 생략하고 6-3번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7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도면이 뭐고요? 도면 이런 거 이제 이거 아시고요. 도면을 단지 도면, 단지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죠. 따라서요. 지금 여기에서도요.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써져 있습니다만 정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정비 구역, 땅바닥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땅바닥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6-3번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보고 정비계획 중 그러니까 이쪽 지구단위 계획상의 기건, 그러니까 용가, 교환, 배합이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사항들은 뭐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계획 사항은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기반시설 있죠. 발표됐으니까 여기는 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으니까 또 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구역은 구역으로 보고 계획은 계획으로 본다. 뭐 그 얘기입니다.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그런 취지이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셨으면 되고요. 다음에 6-4번 그러니까 공익사업 할 곳이죠. 공익사업 할 곳에 있는 공적인 땅 내다 팔지 마라. 국공유재산 처분 제한이고요. 6-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의수삼이죠. 뭐 동그라미 1번요. 참고사항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주거지역 세 글자 전일준 6글자 전향호 1편리 6글자 12, 123준이 있죠.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로 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중층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자동방으로 2종 일반 주거지로 바꾼다. 수용의 경우에는 더 높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그래서 자동방으로 3종 일반 주거지로 바뀐 것으로 치자는 얘기입니다. 6-6번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가로주택 소규모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바닥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국토개혁법에서는 중층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 중층을 얼마로 볼 거냐고요. 그걸 15층 이하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6-6의 두 번째 점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하는 건축물의 축소는 국토개혁법 규정에 따른다. 단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5층 이하 범위에서 그러니까 층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7번이요.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업으로 갈 곳이죠. 근데 이미 여기서 막기는 했지만 또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될 곳인데 이것저것 덕지덕지 해봤자 문제가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또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계획으로 가서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될 곳이지 여기다 뭘 덕지덕지 할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7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등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행위는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은 도시개발법 규정과 똑같습니다. 다음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작은 1번 응급조치는 당연히 허가받지 않고요. 2번에 2-1번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공작물 허가받지 않고요. 2-2번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지만 저찌고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요. 2-3번 토색 채취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토색 채취 허가받지 않고요. 2-4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 허가지만 저찌고 물건 허가받지 않고요. 2-5번 중목의 식재 허가받아야 되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받지 않는데 경작지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농지 손대는 건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까지가 있죠. 네, 다음 쪽 보시면 284쪽 제일 위에 있는 표에서요. 허가대상 개발행위에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개발행위 허가받는 것 5가지가 있죠. 그런데 개발구역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뭐까지도요.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허가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요. 착수한 자의 기득권 보호 4칸이 있죠. 첫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에 신고하고 X 그러면 틀리죠. 그냥 관계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시가호전구역, 수한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고 네 번째 칸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까지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제 그 사람이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만 조합이 워낙 큰 한 덩어리니까 잠깐 쉬고 그 조합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자, 예, 뭐 글씨가 좀 붙어 있어서요. 떼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5절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